안녕하세요. 운동과 동작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체이는 맨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체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맨 처음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건 첫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운동과 동작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근육 긴장도, 강도 이런 걸 유지하고 회복,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종류가 크게 등장하고 등척이 있어요. 요거 두 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척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척만 하는 페이크예요. 그냥 운동하는 척만 하는 운동이고요. 등장성 운동은 근육이 늘어나고 짧아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뭔가 근육이 움직이고 뭔가 저항이 생겨서 근육이 버티고 막 이런 어쨌든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팔굽혀펴기나 헬스 같은 근력 운동을 말을 해요. 등척성, 이거는 운동하는 척만 하는 거.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 몸이 굳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운동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이래서 등척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근육이 움직이거나 관절이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근육에 힘만 줬다 빼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석고 환자가 팔, 다리에 힘주고 빼기, 아니면 벽을 밀거나, 벽 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미는 거니까 안 움직이죠. 관절 같은 거. 아니면 매달리기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근육이나 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운동하는 척만 하는 운동이 등척성 운동. 뭔가 근육이 움직이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근육 키우는 운동. 이거는 등장성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들이 있거든요. 요 굴곡, 신전, 과신전, 순환 요런 거는 해부 시간이 또 나오기 때문에 간편하게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굴곡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팔 구부리기 같이 좀 각도를 감소시키는 운동, 신전은 이렇게 뭔가 펴는 운동, 과신전은 이 편위치를 넘어서 더 꺾어버리는 운동이고요. 순환 같은 경우는 몸통은 고정돼 있는데 몸통 주변에 팔다리가 원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 쭉 펴고 어깨 돌리기, 몸통은 그대로인데 사지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죠. 아니면 다리 쭉 뻗고 다리만 둥글게 돌리기. 사진은 이렇게 몸통은 멀쩡히 있는데 다리만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면, 요 다리 한쪽 다리만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순환이에요. 그리고 외전, 내전. 그래서 외전은 몸에서 멀어지는 거, 내전은 몸 안쪽으로, 바깥 외, 안쪽 내, 이렇게 해서 한자로 기억하면 좀 쉽겠죠. 그리고 외번, 내번도 발바닥이 신체 바깥쪽을 향하면 외번, 내번은 신체 안쪽을 향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 외, 해, 내는 엄지손가락 가지고 해보면 쉽다고 했어요. 엄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손바닥이 위쪽으로 가고 앞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회, 내는 엄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손바닥이 아래로 가고 뒤로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외우기 쉽고, 그 다음에 족배굴곡, 족저굴곡. 네, 족배굴곡 같은 경우는,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쥐났을 때 이렇게 당겨주는 자세고요. 이렇게 꺾어주란 얘기죠. 그리고 족저굴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족저굴곡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받침대 풋포드 설치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전은 이렇게 어떤 축을 중심으로 신체 부위 돌리는 거, 그다음에 외회전, 내회전 이게 있는데, 멀어지게 돌리면 외회전, 가까워지게 돌리면 내회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굴곡되고 이렇게 되는 예시가 있는데, 그림으로 같이 보면 쉽겠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수그렸다, 각이 좁아지죠. 굴곡이에요. 고개를 폈다, 신전. 더 꺾어버렸다, 과신전이에요. 그리고 축을 중심으로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 회전이고요.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측면이 이렇게 굴곡이 되죠. 이렇게 머리와 목 쪽에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세를 한다 이러면 굴곡이고, 차렷 자세는 신전. 그리고 더 꺾어버렸다 이러면 과신전이에요. 그리고 팔을 펴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딱 했다 이러면은 이건 외회전이고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내회전.
그리고 팔을 이렇게 멀리 들어버렸다, 외전.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왔다, 이러면 내전. 그리고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는 건 내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굴곡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팔을 이렇게 펴버리는 거는 신전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멀어지는 운동이니까 외전으로도 볼 수 있어요. 팔꿈치를 꺾는 거는 굴곡, 펴는 건 신전. 여기서 더 안 꺾이죠. 얘는 과신전은 안 돼요. 그리고 손목도 이렇게 꺾으면 굴곡, 피면 신전, 손등까지 확 꺾어버리면 과신전이고요. 손가락 부분도 이렇게 구부리면 굴곡인데 펼치는 건 신전. 그리고 손가락을 벌려주는 거, 손가락 5개 쫙 벌리는 건 외전인데 샥 하고 오므리는 건 내전이에요. 그리고 어깨, 몸은 그대로인데 이 팔만, 이 사지만 이렇게 돌려주는 이걸 순환이라고 하고, 몸통은 그대로 있죠. 근데 다리만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걸 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통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허리 숙이면 굴곡, 펴면 신전, 허리 꺾어주면 과신전, 그리고 허리 돌리기, 이거는 회전이죠. 왜냐면 축을 중심으로 도니까. 그 다음에 발목은 족저굴곡, 그 다음에 신전, 그 다음에 족배굴곡. 그리고 발목은 발 뒤꿈치로 보면은 발 뒤꿈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이러면 외번. 안쪽으로 모아졌다, 이러면 네번. 그 다음에 고관절 쪽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들면은 굴곡이고, 다리 내리면 신전이고, 더 꺾어서 뒤로 보내버리면 과신전. 그리고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몸통에서 멀어지죠. 이건 외전. 몸통에서 샥 가져오면 내전. 그 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건 외회전. 안쪽으로 모아주면 내회전. 그 다음에 무릎도 꺾으면 굴곡, 펴면 신전. 무릎은 과신전 안 되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요 부분은 정리하면서 정말 난해했는데 교과서 보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환자를 우리가 이동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환자가 무거운데 같이 허리 나가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보호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네, 어떻게 보면 내 허리 안 나가고 내 몸을 보호하면서 환자를 도와줄지, 여기에 대한 걸로 포커스 맞춰서 민트색 글자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이동할 때 기저면을 넓게 하라는 표현이 보기에서 많이 나와요. 기저면을 넓게 하라는 얘기는 다리를 충분히 벌리고 서란 얘기예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춰라. 그래서 살짝 무릎을 꺾어주면 이제 신체의 안정성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죠. 허리 수그리거나 아니면 너무 높아서 허리 꺾어주고 일을 하면 힘들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동할 방향을 마주보면서 이동해라. 이게 뭔 소리냐면 방향을 바꿀 때는 몸 따로 고개 따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몸하고 고개하고 다 같이 돌리란 얘기예요. 이거 제 친구가 실제로 김대리 하고 불렀는데 하고 네 하고 고개만 헉 돌리다가 허리가 나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김대리하고 네 했으면 고개랑 몸통이랑 같이 돌아가라, 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허리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뭔가 회전을 할 때는 다 같이 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일로 꺾어야 돼요. 그러면 고개만 옆으로 돌리고 몸만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옆으로 돌려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무거운 거 들 때 힘의 방향으로 마주하란 얘기는 뭔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뭐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 머리가 있으면 여기 보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해야지, 그래야 척추 뒤틀림이 방지한다는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움직일 때는 엉덩이랑 배 근육을 이용해야지 허리 근육 이용하세요 이러면 틀려요. 우리는 허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엉덩이와 배의 근육을 같이 써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거운 거 들어올릴 때는 몸 전체를,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기보다는 쭈그려가지고 한쪽 발을 뒤쪽에다 이렇게 두면은 좀 더 중심을 잡기가 쉽겠죠. 이렇게.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들면 쉬울 거고, 물건을 드는 것보다는 밀거나 끌고 하는 이런 게 좋을 거고, 그래서 밀 때는 몸하고 같이 이렇게 뭐 신체 무게 실어서 뭐 잘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가까이서 잡으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이걸 손끝으로 이렇게 멀리 잡는 것보다는 몸에 최대한 바짝 붙여가지고 이걸 드는 게 좀 더 덜 힘들겠죠. 그래서 가까이 잡아라. 그다음에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쓰는 게 아기 힘이 더 세겠죠. 그리고 뭐 움직이기 전에는 바퀴를 고정해놔야 안전하고 이동할 때만 바퀴 풀어서 써라 뭐 요런 얘기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요 민트색 글자만 봐도 돼요. 나머지 그냥 글로 쓰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겠고, 이것도 제가 그나마 좀 추린 거예요. 교과서 보면은 정말 되게 난해하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기저면을 충분히 넓히고 무게중심 낮추고 방향 바꿀 때는 몸통 다 같이 돌리고, 그 다음에 쭈그리는 체위가 더 좋다. 허리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신체랑 가까이 하고, 그리고 안 움직일 때는 바퀴 고정해놓고 움직일 때만 풀어줘라 뭐 요런 얘기인데,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요런 얘기여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환자를 옮기는 방법, 이제 뭐 똑바로 누워있는 앙왕이에서 뭐 축이로 돌리는 방법, 아무래도 환자가 무거우니까 뭐 기저면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뭐 환자 무릎 굽히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돌려줘라 뭐 요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이제 앙하이에서 복이 엎드리는 자세를 하더라도 이제 천천히 뭐 축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저면을 넓게 앞뒤로 이렇게 벌리고 넓게 해줘야 된다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울러시 체위도 뭐 이렇게 그냥 반자이 하는 이런 자세인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환자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쨌든 상반신 하반신 나눠서 같이 이동해주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뭐 동시에 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길 때도 어쨌든 협조가 가능한 경우, 뭐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상황 봐서 협조가 가능할 때는 환자랑 같이 힘을 줘가면서 옮기고, 뭐 힘들다 이러면 호디블 같은 거 호디블 이런 거 같이 써가지고 해줘라 뭐 이런 뜻인데,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 환자 이동할 때 우리 어쨌든 기저면 넓게 뭐 이런 것들 요 포인트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환자 침대에 앉게 하는 그것도 똑같고, 여기서 포인트는 갑자기 환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체위성 저혈압으로 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침대에서 운반차로 옮길 때 아무래도 난간 내리고 높이 맞춰야 움직이기 편하겠죠. 아무래도 요 침대에서 다른 이 운반 침대로 옮기는 건데 높이가 다르면 환자 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단차가 있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맞춰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뭐 돈요관, 뭐 위관 이런 게 있으면 셀 수 있으니까 꼭 잠가주고, 이동하고 나서 이거 다시 풀러준 다음에 꺾인 데가 없는지 이런 거 백 확인하는 거, 여기서는 요게 제일 중요하죠. 옮길 때 다 이런 거 수액 같은 거 다 잠가버리고, 다 옮기고 나서는 다 열어준 다음에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누워있는 환자 옮기는 거, 이거는 그림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환자를 침상머리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힌 다음에 이 휠체어는 바퀴를 고정한 상태에서 환자 앞으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환자를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앉혀놓고 서서히 들어가지고 여기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앉힐 수 있는 자세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퀴를 먼저 고정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환자 이렇게 옮기는데 이게 갑자기 훅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나올 수 있어요. 휠체어나 들 것을 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머리가 먼저 들어가냐 아니면 다리가 먼저 들어가냐. 그래서 탈 때는 머리 먼저 넣고요. 내릴 때는 다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비탈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언덕바지를 가야 된다. 이러면 올라오든 내려가든 어쨌든 머리를 항상 위쪽으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에 뭔가 그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후보라고 보면 돼요. 후보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보행기든 지팡이든 목발이든 끝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마모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목발 같은 경우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아가지고 겨드랑이, 어깨 요렇게
이게 압박이 되면 상완신경총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지 않게, 그래서 적절한 높이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팡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확대해서 볼게요.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 돼요. 건강한 쪽으로 잡기 때문에 편마비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보조를 해야 되나요? 하고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이 편마비 환자예요. 그러면 건강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있는 쪽에 서면 우리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우리는 마비된 쪽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지팡이가 없어요. 여기가 마비가 됐어요.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쪽에 서서 지팡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왼쪽에 편마비가 오더라도 지팡이가 있으면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우리는 마비된 쪽에서 보조를 하고, 지팡이가 없다면 우리가 건강한 쪽에 서서 지팡이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목발. 겨드랑이에 걸치면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어서 목발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랑 손가락 2개 사이로 좀 편하게 들어가야 되고, 손바닥으로 체중 실어서 걷고, 어깨 근육 강화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든지 목발이든 케인이든 이런 것들 다 끝에 고무마개가 마모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게 정말 중요하죠. 요것도 그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평지냐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평지랑 내려가는 거는 같은 거라고 봐주세요. 올라가는 건 예외. 그래서 지팡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평지든 내리막길은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지팡이를 먼저 딱 짚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가요. 그리고 버티고 있던 건강한 다리가 그제서야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지마건 이렇게 외우고, 오르막길은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한쪽만 외우시든가 아니면 그림을 이해하면 좋겠죠.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건강한 쪽으로 잡은 지팡이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지팡이로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리로 단단하게 올라간 다음에 마비된 다리는 살짝 끌어서 당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더 쉽죠. 그래서 평지랑 내려막길에서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움직이고,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 다리, 마비 다리 순. 이거는 순서도 기억하고 그림 문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는 어쨌든 간에 지팡이가 먼저 나가요.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목발인데요. 목발은 마비된 다리랑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평지나 내려갈 때는 목발하고 마비된 다리가 먼저 가고, 목발 먼저, 마비된 다리 먼저,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목발, 마비된 다리 같이 갈 때도 있어서 목발이 먼저 가나요? 마비된 다리가 먼저 가나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다만 목발이 먼저냐? 건강한 다리가 먼저냐? 마비가 먼저냐? 건강한 다리가 먼저냐? 이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목발과 마비된 다리를 그냥 한 세트로 그냥 봐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발과 마비된 다리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뒤따라가는, 요렇게 해서 평지랑 내리막은 이렇게 가는데,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로 한번 올라가고, 목발하고 마비된 다리로 나중에 이렇게 뒷받쳐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좀 쉬워지겠죠? 요건 그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이 있는데, 능동 운동은 스스로 운동하는 거고, 수동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대신 시켜주는 거고, 등장성 운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근육 키우는 운동, 등척성 운동은 운동하는 척만 하는 운동으로 뭐 힘주고 빼기, 발받침대 밀기, 벽 밀기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낙상 방지를 위해서 침대 난간을 올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벽 쪽에 있는데 그럼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난간 안 올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벽 쪽에 있더라도 난간 꼭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편안한 높이로 침상 높이 조절하고, 이동할 때는 이제 뭐 의료기구 이런 거 다 잠그고, 이동 후에는 풀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기저면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은 낮추는 게 좋죠.
낮추기. 그리고 방향 바꿀 때는 뭔가 사지를 같이 돌려줘야 되고, 물건을 들 때 신체에 가까이에서 팔 긴장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굽혀들기보단 쭈그린 체위로 엉덩이랑 배 근육 사용해서, 그리고 손끝보단 손바닥, 물건을 그냥 들기보단 밀고 끌고 이런 거, 혼입을 보조기구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탈 때는 머리가 먼저 나오고 내릴 때는 다리가 먼저 나온다. 근데 빗탈길은 올라오든 내려오든 항상 머리가 위쪽으로, 그리고 평지를 이동할 때 어쨌든 좀 지휘자, 좀 대빵은 환자 머리 쪽으로 이렇게 보고, 환자는 이제 이동한 방향을 환자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덜 불안하니까 이렇게 방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 기억해 주세요. 마비가 있으면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에 우린 마비된 쪽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팡이가 없다면 건강한 쪽에 서서 우리가 지팡이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지팡이는 평지나 내려갈 땐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올라갈 땐 지팡이, 건강다리,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목발은 내려갈 때는 목발 마비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건강다리, 목발 마비다리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 그리고 애과 쪽에 힘주면 상하신경총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손가락 2개 정도 여유 두고 좀 적당한 길이로 해주고, 지팡이든 목발이든 얘네들은 어쨌든 미끄럼 방지 고무가 마모됐는지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 요 정도?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